VBN. 자, 반갑습니다. 주식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이제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의 특징 탑5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로서 현재 뭐 이데일리 TV 방송을 출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식 전문가로서 실제로 이제 회원분들을 이끌고 가고 있기도 한데, 제가 이제 뭐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하고, 또 이제 VIP 회원분들도 운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전문가분들 혹은 이제 주식으로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버신 분들, 이런 분들을 꽤 많이 만나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저 역시도 이제 주식으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흔히 얘기하는 이제 주식으로 돈을 어느 정도 버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은 사실 이제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의 공통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단타장인 전문가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저의 이제 주변 데이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라 뭐 정답이 될 수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일반화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영상 시작해 볼 건데,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로서 뭐 TV 방송이라든지 과거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 그다음에 이데일리 TV 방송 이제 직접적으로 쭉 나가보면서, 사실 이제 주식으로 돈을 잃는 분들, 이런 분들의 특징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해요. 뻔한 거에서 이제 다들 이제 좀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이제 좀 부자들처럼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실제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거의 없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요새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단타나, 제가 실제로 필명이 단타장인인데, 단타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돈을 뭐 몇억 몇십억 막 이렇게 벌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렇게 벌었다라고 해서 그걸 따라하기에는 사실 좀 오류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런 매매를 따라하는 데 있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은 사실 좀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주식으로 업으로 삼고 주식으로 밥 먹고 주식만 하는 사람들 말고, 어느 정도 자기 일도 좀 하고 자기 본업이 있으면서 주식을 이제 재테크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성공을 하는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항상 이런 분들은 본업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이 조급증을 가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주식을 정말 말 그대로 투자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면 어떻게 하냐면, 주식을 이 본업처럼, 직업처럼 하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주식이라는 게 증시가 이제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실제로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고 좋은 기업이라도 잠시 이제 분위기가 안 좋을 때가 있고 또 분위기가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그걸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업의 흥망성쇠라는 거를 내가 어느 타이밍에 이제 이 기업이 좋은지는 알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주가가 어느 타이밍에 올라간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은 사실 뭐 예수님, 부처님, 알라신이 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오늘 실제로 그 VIP 방에서 예수님은 알까요? 이러는데, 뭐 예수님은 알지 않을까요? 뭐 이랬는데 우스갯소리로 진짜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가지고 이제 투자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본업처럼 생각을 하시고 하루 왼종일 주식에 매달려 계시면 오히려 이런 분들은 조급증이 생겨가지고 돈을 못 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투자를 진행을 하실 때는 마인드 세팅 자체를 주식을 투자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내 직업이 아니고 투자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로서 여러분들이 쭉 기업들을 이제 모아나간다는 개념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식을 본업처럼 직업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매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러다 보면 실력이 안 되는 분들이 계속 매매를 반복하다 보면 계좌를 까먹는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투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이 생길 때마다 주식을 모아나간다는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마인드 세팅의 차이인데 주가가 떨어지면 더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은. 아싸, 똑같은 돈을 가지고 이 기업의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주가 떨어지면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런 기업을 찾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 특징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데, 주식을 모아나가는 이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좀 모아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기업에 1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업의 뭐 0.01% 지분을 내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성공을 하려면 내가 어떤 기업의 주주인데 약 몇 퍼센트 가량의 주주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기업을 단순히 몇 주를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이 기업의 총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그 중에 얼마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와, 내가 지금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뭐 3천억인데 내가 벌써 이 기업에 한 3억 정도를 모았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 1000분의 1이니까 100분의 1이 0.01%죠. 0.001%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사실 아니죠. 죄송합니다. 100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3천억이 이제 3억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3천억에 3억이니까 0.1%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내가 이 기업의 0.1%나 주주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한번 저는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 이제 투자금이 처음에 소액이신 분들이 너무 무거운 종목들을 하는 걸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번 도약을 하려면 어느 정도 노리셔야 돼요. 한 3천억 언저리에 있는 기업들로 최소한 50에서 100% 정도의 도약을 노릴 수 있는 기업으로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4천억, 5천억, 6천억짜리 기업을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막 이제 막 몇십 조짜리 기업을 웬만하면은 저는 권장을 안 드린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사실 이제 뭐 삼성물산이나 이런 기업들도 뭐 몇십 조짜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몇백 조짜리인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런 기업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몇십 조짜리, 막 카카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 절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닌데 충분히 뭐 몇천억대의 기업들 중에서도요. 수익을 충분히 강력하게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아요. 실적을 굉장히 잘 내고 있고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말 그대로 대주주 반열에 오르기도 상대적으로 쉬워요. 몇 억 정도를 가지고 0.1% 정도의 지분 보유량을 가져갈 수가 있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사실 대주주 물량, 뭐 오너 지분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회사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외하면은 유통 물량 중에서 상당 부분을 우리 그 투자자 여러분들이 비중을 차지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모아나가려고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주식이 몇 퍼센트 수익이다, 몇 퍼센트 마이너스다, 혹은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 수익 중이다, 얼마 손실 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상 이제 주식을 좀 오래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 기업 성장성이 정말 있고 실적도 잘 나오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을 내가 몇 퍼센트가량 보유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거는 1번, 2번 설명을 드리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주식으로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사실상 이제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정말 어려운 건데 이제 여유 있게 투자합니다. 여유 있게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이 여유 있게 투자를 한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멀리 보고 투자합니다. 이게 저도 멀리 보고 투자를 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 아주 멀리 보거나 이렇게 그냥 솔직히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걸 사는 것도 전 멀리 보는 투자라고 보지 않아요. 과연 삼성전자랑 카카오를 투자하신 분들 중에 왜 삼성전자랑 카카오가 멀리 봤을 때 올라갈 만한 기업인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왜냐? 삼성전자 지금 떨어지고 있고 SK하이닉스 떨어지고 있죠? 이때 정말 많은 투자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삼성전자 손절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반드시 올라갈 거고 나중에 이제 충분히 이게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은 더 좋아요. 더 떨어지라고 그럽니다. 더 싸게 더 살려고. 근데 지금 벌써 손절 얘기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면 양반이게 SK하이닉스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 어마무시하죠.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35%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15만원짜리가 지금 10만원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3분의 1이 지금 날라갔어요. 지금 시가총액 3분의 1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지 말란 법이 없어요. 이렇게 35% 정도의 주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가총액 1, 2등이라고 해서 주가가 안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이 우량주라고 해서 시총 상위 기업이라고 해서 주가가 안 떨어진다는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시총이 낮아도 정말 저평가되어 있고 더 떨어질 데가 없고 뭐 실적 잘 내고 성장성 있는 기업은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투자하니까 기업이 떨어져도 하고 손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모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냥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멀리 보고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그냥 삼성전자가 좋다더라 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이 기업의 성장성과 실적이 괜찮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멀리 보고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 증시 때문에 떨어져도 크게 뭐 영향을 안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삼성전자라는 거는 사실 기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지수로 평가받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삼성전자는 하나의 지수 같은 기업이에요. 사실 외국인들 빠져나가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게 또 증시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레버리지 같은 효과를 냅니다. 지수 투자하는 거와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 멀리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실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미래에 이렇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됐는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 기업이 좋다, 사업 전망이 괜찮다 라고 생각이 들고 시가총액도 너무 저렴하다 라고 하면 투자해 볼 만한 거죠. 그러면은 증시가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져도 1위 1비 하지 않고 쭉 들고 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건 정말 좀 위험하고 어려운 발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멀리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단기간에 뭐 테마가 생겨가지고 지금 2차전지가 올라가니까 난 2차전지 투자할래. 여러분들이 정말 2차전지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다면 당장 내일 2차전지 관련주들이 하한가를 두드려 맞아도 오히려 더 사셔야 돼요. 근데 과연 내일부터 2차전지 관련주들 증시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혹은 이제 2차전지에서 뭐 사고가 터졌대. 2차전지가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대. 그래가지고 막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막 20% 30%씩 빠져. 추세가 막 다 깨지고 있어. 이래도 살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히려 싸졌다고 더 좋아해야 됩니다. 예전에 삼성전자에서 노트7 배터리 터지는 사고 있으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쭉쭉쭉 떨어졌었는데 그때 오히려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의 전망을 보고 샀다면은.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뭐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터져서 주가 떨어졌다면 과연 다음번에 제대로
보완을 해서 나올까 안 보완해서 나올까. 이 대기업에 대한 신뢰는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주가가 싸졌을 때 더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생각하죠. 이건 멀리 보고 하는 투자가 아닌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려면 여유 있게 투자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야를 조금 이제 저 멀리에다가 가져다 놓으셔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보조지표들이 있어요. 자료.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알맞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굉장히 좀 뭉뚱그려져 있는 건데, 정말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냥 누가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이런 차트 쓰면 올라간다더라, 이거 뚫으면 올라간다더라,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재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뭐 자산의 증가 유무, 혹은 뭐 이제 자본의 증가 유무, 부채의 증가 유무, 그 다음에 PER, 뭐 PBR, 그 다음에 뭐 순이익의 증가 유무,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의 증가 유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이용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무만 제가 말해도 벌써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지 않는다. 뭐 아니면 뭐 자본금의 증가 유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재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부채라든지 뭐 순이익이라든지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죠. 뭐 아니면 뭐 유보율이나 부채 비율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해석을 올바르게 할 수 있고 명확하게 이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재무뿐만이 아니라 그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 문제를 내볼까요? 차트를 매매할 때 어떻게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요? 재무는 매매를 할 때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요? 저는요, 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가 이제 이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성장성을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기업의 성장성을 판단합니다. 이거는 좀 주관적인 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부터는 주관적인 게 많이 빠집니다. 근데 이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느냐 저평가되어 있지 않느냐는 분명하게 재무에서 드러납니다. 왜냐면 분명히 나와요. 재무 보면 그냥 딱 나오거든. 얼마 벌고 있고 얼마 벌 걸로 예상되는데 지금 기업의 몸값 시가총액이 이거밖에 안 된다. 저평가인지 아닌지 그냥 딱 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5분도 안 걸려요, 보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떤 기업이 저평가 유무를 판단할 때 재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사업을 불안하게 운영하는 기업들도 많아요. 막 부채가 엄청 많아가지고 막 불안한 기업도 꽤 많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의 안정성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저평가라든지 이런 거. 근데 이 기업이 정말 사업성이 좋다라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재무로 저평가 유무나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 이런 거를 충분히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가격대에서 라고 판단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차트는 이제 뭐냐?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매수해야 되는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매수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를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트는 타이밍을 재는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개떡 같은 종목을 가지고 타이밍을 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기업이 완전 쓰레기 같은 기업인데, 뭐 솔직히 쓰레기 같은 기업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종목으로 따졌을 때 정말 쓰레기 같은 종목인데 그걸 가지고 차트를 통해서 타이밍을 재고 있어요. 아니 쓰레기를 타이밍 잡으면 뭐합니까? 여전히 쓰레기지. 그러니까 물론 타이밍이 와가지고 이제 딱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된 기업을 가지고 타이밍을 재야지, 이제 쓰레기 같은 기업으로 타이밍을 재면 그거는 이제 도박밖에 안 되는 거예요. 타이밍이 만약에 틀려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건 손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는 항상 뭐를 재는 거다? 타이밍을 계산하는 거.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재는 게 차트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차트에 열광하는 겁니다. 사자마자 날아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재무고 나발이고 차트 이렇게만 되면 사자마자 날아가더라 이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아쉬워요. 사실 좋은 기업을 가지고 타이밍을 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러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 부분은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포기가 돼야 돼요. 차트 타이밍보다 좀 싸게 사는 거를 나는 목적을 둔다. 오래 기다려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타이밍을 안 재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이제 질질 끌릴 수도 있고 좀 답답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타이밍을 재다 보면 좀 주가를 높은 자리에서 사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건 어느 정도 조율을 해가면서 이용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무도 봐야 되고요. 사실 차트만 가지고 매매하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고 재무만 가지고 매매하는 것도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둘 다 봐야 된다라는 거. 좋은 기업을 선정해서 저평가되어 있으면 매수를 하는데 차트를 통해서 언제 매수할지 이런 타이밍을 재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거나 성장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좋은 기업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다가 많이 비축을 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상승한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 하한가에 보셔가지고 상승한 종목들 한번 쭉 훑어보면서 차트라든지 그 다음에 재무가 괜찮은 기업, 비즈니스 모델 괜찮은 거를 계속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나가는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하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거를 이제 좀 부지런히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정말 돈을 다 버십니다. 이 주식 투자할 때 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재무면 재무, 차트면 차트. 딱 이용할 만큼, 도움을 받을 만큼 이용을 하세요. 그리고 뭐 하나에 매몰되지 마시고. 절대적인 건 주식장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재무 기준, 절대적인 차트 기준,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도움을 받는 수단일 뿐입니다. 다 사람이 운영하는 거고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요.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도움을 받아가면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식으로 이제 돈을 버시는 분들을 이제 쭉 보시면은 말 그대로 이제 뇌동매매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투자가 확실하지 않으면 내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돈을 피같이 생각해요. 투자자들은 정말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흥청망청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식으로 돈 절대 못 법니다. 이 돈이 얼마나 대단한 돈이고 얼마나 중요한 돈인지를 알고 투자를 하셔야 그래야 제대로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100만원이라도 1000만원이라도 정말 중요한 돈이다라는 자각이 있으면 확실한 기업에 투자를 해요. 누가 올라간다더라 해도 내가 직접 알아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누가 올라간다 해서 그런 거 투자하는 거 절대 안 좋은 버릇입니다. 그런 습관 들이시면 안 돼요. 확실하면 내가 알아보고 나 자신이 확신이 들었을 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알아보셔야 돼요. 무슨 사업하는 기업인지, 차트가 괜찮은지, 재무가 괜찮은지, 비즈니스 모델이 괜찮은지, 업황이 괜찮은지.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매매 쉬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실제로 주식을 시작하고 한 2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고 나서 2년 동안은 말 그대로 이제 100만원 가지고 연습한다, 공부한다 개념으로 이제 계속하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절대 안 했습니다. 왜? 돈 벌 자신이 없었거든. 근데 100만원 가지고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연습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왜냐면 100만원 까짓 거 날리면은 나중에 제대로 할 때만 벌면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주식을 계속 그 100만원 하듯이 대충대충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확신이 들 때까지는 여러분들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들면 제대로 투자하셔야 돼요. 화끈하게. 내가 확신이 드는 만큼 돈을 찍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성공하면 여러분들 이제 계좌 퀀텀 점프가 엄청나게 이제 제대로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번 감안을 해보시면 매매를 이제 확실한 기업에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5개에서 10개 기업만 확실한 투자처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으셨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부자 돼요. 한 10개 정도 기업만 매매해도 부자 됩니다.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10개? 뭐 좀 넉넉 잡아서 20개 기업만 잘 선정을 해도요, 부자와 충분히 됩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사서 부자 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카카오 하나만 사서 부자 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딱 확실하게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이거저거 중구난방으로 좋아 보이는 거 이거저거 사지 마세요. 정말 이거 내가 큰 돈 넣어도 되겠다, 확실하게 베팅해도 되겠다, 그런 기업 생길 때만 매매하세요. 그러기 전에는 그냥 재미로만 보세요. 그런 기업 찾기 전까지는. 내가 이 기업을 놓치면 향후 한 최소 5년에서 10년을 후회하겠다, 내가 과연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이 정도로 좋은 기업을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싶을 때 투자하세요. 그렇게만 해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성공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기업들에만 집중 투자해도 돈을 뭐 잃을 수가 있겠습니까?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식으로 큰 돈 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딱 자기의 인생 종목이 있어요. 딱 이 기업을 가지고 완전 내 인생이 바뀌어버렸다, 투자의 규모가 완전 달라져 버리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원칙을 한번 지키면서 너무 이제 조급하게 매매를 하지 말고 증시에 흔들리는 매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면 좀 매수해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대세 하락이 나오기 전에는 매수할 만한 메리트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더 급격하게 올라갈 만한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굳이 뭐 삼성전자를 저렇게 올라간 자리에서 매수한다? 매수할 메리트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외인들의 이탈, 지금 현재 미국에서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고 있죠. 미국이 돈을 뿌렸다가 돈을 다시 거두어들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이 돈 다 빼가지고 다시 지금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외인들의 이탈은 뭐 당연하겠지만 우리나라 시총 1, 2위를 다투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종목들의 하락은 지수 하락을 의미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타이밍이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는 반도체 시장은 계속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퇴보할 일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타이밍에 크게 무너지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추세를 돌릴 때쯤에 매수를 해봐도 저는 이제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여태까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할 만한 메리트가 없다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매수를 좀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오히려 저는 듭니다.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떨어질 때 기회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한 기업들을 많이 찾으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영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의 상한가, 그리고 200%, 300%대의 계좌 역전을 응원하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종목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단타사냥꾼이라는 어플에다가 무료 추천주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다운받는 것도 무료고요. 추천주, 열람 다 무료입니다. 무료 회원가입만 하시면 돼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단타사냥꾼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아이폰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앱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시고요. 여기 단타사냥꾼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단타사냥꾼 어플이 나오죠. 이 어플 다운받으시고 클릭해가지고 설치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어플을 종목사냥에 여기 들어가시면 추천주를 받아가실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산업, 더 좋은 내역,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타장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